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ETF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ETF 시장 일주 성과 보시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성과 상위에는 보험 그리고 자동차, 배당 등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업종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험 관련 ETF는 지난 한 주 동안 22%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이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차그룹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ETF가 지난 한 주간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 성과 하위에는 중국 주식들이 자리를 했는데요. 네. 바로 어제죠. 시진핑이 중국 주식시장 보고를 받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하루는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1개월 성과 상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험, 은행 등 배당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ETF가 자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은 미국 반도체 ETF도 지난 1개월간 1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1개월 성과 하위에는 중국 주식이라든지 탄소 배출권과 같은 자산이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움직임도 한번 보실게요.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파킹형 채권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리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 그 장기 금리가 네. 오르면서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그런 그 과정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미국 장기 채권 ETF로도 개인들의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ETF 중점적으로 쭉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네. 관련된 종목 오르면서 네. 관련된 ETF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ETF 시장에서도 저 PBR 관련된 ETF 수혜 찾기가 굉장히 지속이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시가총액 3천억 이상 그리고 과거 3년 흑자 기업 위주로 PBR 1배 이하 기업들의 분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필수 소비재, 건설 이쪽에 저평가 업종들이 많이 몰려 있는 네. 모습이고요. 이들의 주간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 자동차와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업종의 분포가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가장 두드러진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PBR 1배 미만 성과 상위 10개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보험이라든지 금융, 자동차, 경기 소비재 그리고 고배당주 ETF들이 높은 성과를 나타냈는데요. 낮은 PBR만이 정답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가 높다라는 그러면요? 것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네. 낮은 PBR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시장 대비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보험 ETF라든지 그리고 낮은 PBR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자동차 쪽으로 네.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인도에 IPO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뉴스도 들으셨을 텐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향후의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에도 그 재원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까지 굉장히 성장주에 몰려 있었던 시장의 수급이 수년째 소외되어 있었던 가치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가치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또 네. 최근에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맞아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낮은 그리고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료를 통해서 해당되는 ETF들의 뭐 네. PBR이라든지 배당 수익률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ATS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ETF 전체적으로는 사실 좀 찾기는 힘든 부분이 아, 있습니다만 ETF는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오픈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PBR 혹은 PER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ETF도 좀 유사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겠다 추측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유 종목 PDF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1%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열기는 네. 그리고 관심은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휴 맞습니다. 이후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네. 좀 특이 사항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ETF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자의 세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내 ETF 시장에서의 반도체 투자에 진화해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네. 사실 2021년에는 우리가 비메모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제품의 세분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국내 ETF 시장에서 반도체 ETF의 운용 규모가 굉장히 한번 점프업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메모리 시장에서 글로벌 1위지만 비메모리에서도 1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이 ETF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는 밸류체인의 세분화였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개 기업을 제외하고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이 워킹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공정의 세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사실 반도체 공정에서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를 하는 후공정 쪽에 관심을 많이 몰리게 했다라면은 올해는 반도체 업황의 어떤 업황의 개선 이런 부분 때문에 소재 부품 위주의 전공정,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전공정단에서의 기업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도체 전공정 ETF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ETF 예. 이렇게 상장을 하는데요. 각각 10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품의 활용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의 가동률 회복이라든지 미세화 투자에 더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움직일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전공정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구성 종목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기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HPSP 네. 그리고 한솔케미칼, 동지 세미캠과 같은 소재 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 반도체 후공정은 AI 반도체 집중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리노 공업 등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오싹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를 움직이는 다양한 요인들 속에서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ETF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말씀드릴 그러네요.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 상장 반도체 ETF 운용 규모 순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넘버 원이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타이거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한 1조 7천억 정도 운용 규모이고요. 상당하네요. 네, 최대 비중 종목으로는 이제 AMD와 엔비디아 각각 한 10% 정도씩 투자하고 있는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하는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호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반도체 네. 국내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울 반도체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한미 반도체와 뭐 이오 테크닉스와 같은 종목에 20종목에 투자하는 ETF. 그래서 굉장히 뭐 반도체 시장을 좋게 보시지만 다양한 시각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다양한 ETF로 이러한 어떤 운용 전략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상당히 ETF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니즈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